자녀와의 전화 그 무거운 침묵에 대하여. 오늘 아침도 핸드폰을 들었다 놓기를 3번째입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내려놓았죠.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읽으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구절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불필요한 연락, 불필요한 걱정, 불필요한 집착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저에게는 35살 딸과 32살 아들이 있습니다. 둘 다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죠. 예전엔 매일 안부를 묻고 싶었어요. 잘 지내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돈은 부족하지 않은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 자주 연락하시면 부담스러워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주는 사랑이 짐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어요. 젊은이들에게는 젊은이들만의 삶의 리듬이 있고 그 리듬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언제 연락을 해야 할까요? 자녀가 먼저 연락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소중한 대화의 시간이죠. 자녀가 먼저 연락했다는 것은 부모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저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자녀가 연락했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했거든요. 왜 이제야 연락하냐?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한 달 만에 전화했을 때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그때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죠. 엄마, 저도 바빠요. 돈은 괜찮냐는 말도 자주 했습니다. 부모로서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매번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니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믿지 못한다고 느끼더라고요. 딸이 언젠가 말했어요. 엄마는 내가 돈도 못 벌고 사는 줄 아나 봐. 밥은 먹고 다니냐는 말도 문제였습니다. 30 넘은 성인에게 밥 먹었냐고 묻는 것은 그들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거더군요. 아들이 짜증스럽게 말했죠. 엄마, 제가 3살인가요? 언제 결혼할 거냐는 질문은 더 큰 상처였습니다. 딸이 30이 넘도록 결혼하지 않자 만날 때마다 물었어요. 그러다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물어봐요. 나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집 아이는 이렇게 하던데라는 비교도 했습니다. 옆집 며느리는 매주 시댁에 온다는 둥, 친구 아들은 대기업에 다닌다는 둥. 그럴 때마다 자녀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보면서도 멈추지 못했어요.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는 말도 자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기적인 말이었어요. 제 감정을 자녀 탓으로 돌렸으니까요. 사실 제 집착 때문에 힘들었던 건데 말이죠. 우리가 널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라는 말도 했습니다. 자녀를 키운 것은 부모의 선택이었고 의무였는데 그걸 은혜로 갚으라고 한 거예요. 법정 스님 말씀처럼 진정한 베풀면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인데요.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제 시대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닌데 자꾸 비판만 했어요. 젊은 세대에는 그들만의 문화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했죠. 이런 실수들을 깨닫고 나서 저는 달라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자녀가 연락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연락해줘서 고맙다입니다. 이 한마디에 딸의 목소리가 밝아지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전반적인 안부를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캐묻지 않고 자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필요하면 말하라는 정도로만 전달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말합니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뜻이죠. 제 뜻대로 살라고 강요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건강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가장 큰 것은 건강이니까요. 다른 것은 모두 부차적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제 말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녀의 말을 듣습니다. 조언하려고 하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기만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조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관심을 원한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친절의 의미를 이제 이해합니다.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친절이라는 거리요. 자녀가 실수를 했을 때도 혼내지 않고 격려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이고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줍니다. 과거 이야기를 자꾸 꺼내지 않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자녀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바쁘거나 할 말이 없거나 연락하면 잔소리를 들을까봐 걱정되어서일 수도 있죠. 어떤 이유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유입니다. 간섭하지 않고 구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홀로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자녀들에게도 허락해야 합니다. 제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신뢰의 중요성입니다. 자녀를 믿어주는 것, 자녀가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어주는 것. 이런 믿음이 있으면 자녀도 부모를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녀의 인생입니다.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죠. 자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야 합니다. 자녀들은 언젠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죠. 자녀와의 통화를 마칠 때도 조심합니다. 자주 연락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독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모 곁을 떠나는 것을 슬퍼할 일이 아니라 축하할 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부모가 잘 키웠다는 증거니까요. 부모 노릇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끝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른이 되면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죠. 대신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낳아 키웠다는 권위적인 태도를 버리고 대등한 관계로 대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자녀들에게서 배웁니다. 젊은 세대의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배우려고 합니다. 무조건 비판하지 않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거리두기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균형을 맞추는 것. 자녀가 원할 때 관심을 보여주고 자녀가 혼자 있고 싶어 할 때는 내버려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자녀에게도 비밀이 있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말하고 싶은 것만 들으면 된다는 걸 이제 압니다. 저는 이제 굳이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연락이 오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집착 없는 사랑이 아닐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평생의 과제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고 계속 배우고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진심이 있으면 자녀들은 이해합니다.
오늘도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자녀에게 먼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을 접습니다. 대신 그들의 안녕을 멀리서 빌어줍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사랑의 방식입니다.